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의 종횡무진. 두 번째 영화는 21일 어제 개봉한 윤재균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영웅입니다. 우리 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이제 그 뮤지컬 영화로서의 그 만족도는 뭐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좀 이해되지가 않는 대목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뭐 정색하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한번 좀 가볍게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 역사학자로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 뮤지컬 영화치고는 뭐 2시간짜리잖아요. 네. 좀 길지 않나 싶은 생각 들었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이제 지루하지 않았고 네. 그 구성을 재밌게 잘 했고 딱히 뮤지컬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극영화적 요소의 뮤지컬이 좀 가미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뭐 흐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뭐 어색하거나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하나 지적을 또 뭐 하려니까 그저 뭐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 있었던 역사를 다룰 때는 그 새로운 픽션을 넣더라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실제의 개연성 있는 창작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약간 제가 오게트로 여긴 거는 이또가 러시아 재무장관인 코코프 체프를 만나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는 만주를 차지하고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 생명선, 이익선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일본이 나중에 군국주의로 막 치닫고 그때부터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일본이 나라를 개국하고 나서 힘을 조금 기르고 난 다음부터 정한론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만든 이론들이 생명선, 이익선인데 조선은 자기네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는 자기네 이익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삼국간섭을 주도하니까 그다음에 1904년에 러일전쟁까지 치러가지고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1870년대에 샤코중이란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북경에서 중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중국을 배우게 해가지고 만주 지바년에 가서 광교토 대왕 비문을 탁본 따서 왜곡하고 하는 이건 벌써 한국은 먹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만주를 먹겠다는 목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너무 이제 쉽게 그걸 갖다 좀 안이하게 해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오게트라고 제 입장에서는 뭐 역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워낙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저도 뮤지컬 영화적 재미와 더불어 어떻게 안중근을 묘사했는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봤습니다. 안중근의 묘사가 좀 마음에 좀 들었던 거는 사실 영웅적 면모로서의 안중근 못지않게 인간 안중근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꽤 잘 투영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이 영화의 고심의 흔적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거기서 러시아어 스피치하는 대목이 잠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안중근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노는 걸 워낙 좋아했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스스로 학문을 자기한테 논하지 말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러시아어에 도전했다가 이제 포기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러시아어 스피치 하는 게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맥락상 그 정도는 뭐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알아듣고 일본어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러시아로 스피치하는 데면은 영화적 흐름에서 저한 굉장히 거슬렸는데 어땠습니까 그거? 보는 관점들이 다른데 네. 저는 이제 그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네.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막 서비스를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아마 청각 장애인이 한 27만 명쯤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막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러시아어를 안중근이 하나 여기에 걸렸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주목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 저렇게 노래를 막 하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좀 자막을 좀 달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좀 이제 들었고요. 저는 영화 이렇게 보면서 안중근이 그 의병 이제 독립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체포했던 일본군 장교를 석방시켜 주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일본군 장교가 그 자기네 군대 끌고 와가지고 의병이 숙대밭 되면서 안중근의 입지가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단순히 보면은 그 안중근의 자신이 쓴 뭐 기록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해갖고 석방시킨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일장 훈시를 합니다. 그 일본인 장교에게. 전 그 일장 훈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뭐냐면 전 이 영화를 보면 안중근은 끝내 이상주의자고 순수한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죽을 때도. 뭐냐면 그 일본군 장교에게 동양평화로 막 설파를 합니다. 설파하고 석방시켜주면은 안중근 생각에는 감화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겠거니 생각하는데 얼마나 순진한 거예요. 저는 그게 또 그 순진성이 안중근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나중에 이 영화에서 상당히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제 조마리아 여사가 그 상고하지 말아라, 항소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이미 천주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이 이제 다 했고 그 천국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신앙, 높은 신앙과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중근이 또 그걸 갖다가 평생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사업으로 그 여긴 게 이제 만국 평화론을 저술하는 거잖아요. 네, 동양벽으로 만국 평화론. 네. 그래서 당시 재판장은 미나베라는 인물이고 이제 그 고등법원장은 히라이시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장에게 내가 만국 이 평화론을 완성하고 죽고 싶으니까 사형 집행을 그 한 달만 연기해 달라. 그럼 내가 항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군 장교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진 게 히라이시라는 고등법원장인데 그러니까 일본인이 안중근이 항소하면 어쨌든 국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항소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소 안 할 테니까 한 달만 달라 그러니까 언론 그래 내가 시간 주겠다 해놓고 나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원래 만국평화론이 이제 그 5개 부분으로 그 5장으로 쓰기로 돼 있는데 뭐 1장의 서문과 2장의 전감 뜨는 와중에 끌려가서 이제 죽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항소하는 게 니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벌어서 이 만국평화론을 그 완성하겠다. 완성하고 나서 죽겠다.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이제 낫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중근은 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많은 그 풍상을 겪고도 그냥 순수 우리말로 난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태어난 대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단순하게 제목은 영웅이지만 그냥 우리나라 전 위인전들 볼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위인은 우리는 태몽부터 다르고 늘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인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뭐 현재 한국 사회 보더라도
제가 이제 가끔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같은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고민이 뭐냐면 그 위원장 시킬 사람이 없어요. 고위관직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문 사회인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큰바위 얼굴이란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가 큰바위 얼굴이 돼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영웅을 한 사람의 그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나중에 이또를 암살한 그런 이제 한 개인, 한 자연인 안중근으로 그린 건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안중근에 대한 그 평전 중에 이 코레아 우라 그 승려이신 박삼중 스님이 쓰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챕터에 인간 안중근과 영웅 안중근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30년 가까이 이 책이 이제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쓰면서 30년 가까이 그 안중근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안중근은 오히려 영웅적 면모보다는 인간적인 아주 정이 많았고 그렇죠? 풍류를 좋아했고 사냥을 즐겼고 등등. 그래서 오히려 그 본인은 이 스님께서는 그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안중근보다는 인간적인 그 안중근을 더 좋아한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뮤지컬 영화인 영웅은 그런 점에서 안중근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 면모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영웅이냐면요. 2009년 초연된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옮기다 보니까 다른 제목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역시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베스트셀러인 김훈 선생의 하얼빈도 영웅으로서의 그 안중근을 해체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완전히 영웅으로 묘사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안중근에 대한 그 시선이나 묘사가 균형이 잡혔다는 점에서 저는 이 뮤지컬 영화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제목이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안중근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영화의 영화적 덕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 네. 인간 안중근보다 필부 두 자리. 아니면 보통 사람 안중근. 요즘 네. 두 자로 하는 게 유행이니까 네. 뭐 그럼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보면은 안중근을 연구하다 보면 이또를 연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또를 연구하다 보면 이또에게 빠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근대사하고 달리 일본 근대사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역동적이라 그럴까요? 제가 좋은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또는 하급무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또가 이제 요시다 쇼인의 네. 영화에서도 요시다 쇼인 나왔었는데요. 그 요시다 쇼인의 뭐 송하천숙에서 공부를 할 때 이또는 자기 동기들에게 존댓말 써야 돼요. 신분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아주 낮은 신분의 출신이 그 일본의 이제 근대사의 역동성 속에서 초대 총리까지 되고 그 사회 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이또에게 빠지는 지점들이 뭐냐면 이또는 그 영화에도 그 일본으로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마치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인물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당시에 그 일본 이 조수본 출신들, 일본의 메이주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조수본 출신들하고 지금의 야마구치죠. 그다음에
그 큐슈 남부의 사스마본 출신들. 그러니까 이게 역단하다 보면 자꾸 뿌리 터진 거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부가 도쿠가와 막부에게 이제 전멸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락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예들이 메이주신을 주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 신분이 워낙 낮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정치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수아비에 가까운 일왕을 등에 업고 뭐 정치개혁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건데요. 그 두 파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조수본 출신인데 이토 히로부미는 문관으로서 그 정권을 잡고, 같은 조수본 출신의 군인은 그 장군으로서 그 군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토는 자기가 온건파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부 쪽에서는 바로 점령하자라고 하는데, 이토는 뭐냐면 그 국제 여론도 좀 신경 써가면서 서서히 먹자라고 하는 거고, 군부 쪽에서는 바로 먹자라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토가 안중근한테 이 빠까 바보라고 나를 죽인 것은 오히려 바보짓이다라는 그런 대사. 그런데 요 영화에서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이토가 1909년 이제 10월 26일 날 죽잖아요. 네. 그 전에 1909년 7월 달에 이토와 그다음에 그 군부와 그 일본 내각에서 비밀 결의를 합니다. 네, 그렇죠. 한국을 조만간에 점령한다. 그 다음에는 그 비밀 결의 이후에는 다 헛소리인 거죠. 뭐가 한국을 이토는 끝까지 옹호하는 척하는 애가 전혀 아니고, 그때 되면 물론 이제 이토의 조카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이토는 만약에 한국을 점령하면은, 점령하게 되면 뭐 직접 통치가 아니라 뭐 그 각도에 2명씩 뭐 그 의원들을 뽑아서 중의원을 뭐 일본식으로 만들고, 양반 50명에게 뭐 상원을 만들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부왕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부왕이 총독이거든요. 부왕은 일본인이 와서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 이러나 저러나 다 그 식민 지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고종이라든지 하는 인물들이 마치 이토에게 매달리는 게, 이토에게 매달리면은 마치 국채가 보존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해서, 고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장충단에 이토 추도식이 열릴 때 직접 참석까지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1909년 7월 달에 일본 내각에서 이미 이 한국 점령을 비밀리에 결의를 했고, 이토가 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유화적이 그건 다 소용없는 게, 그래서 아주 그 안중근 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잘 쏴 죽인 거죠. 그걸 쏴 죽임으로써 일본이 계속 선전하는 게, 한국의 친일파들하고 손잡고 뭐였냐면,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 병합을 원한다. 이제 이걸 계속 선전하고 있던 찰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 대한국인 안중근이 이토를 쏴 죽이니까, 한국인들이 저거 자기네 말로 한일 합방이죠. 점령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아까 뭐 좀 약간 좀 길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2시간은 정말 너무 짧다. 제가 볼 때 이 안중근의 삶을 2시간에 그 담아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빨리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길게 한 3시간 정도의 호흡으로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안중근에 대한 묘사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 몇 가지 그 디테일들에서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팩션이다 보니까 그 허구적으로 이제 바꾼 몇몇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중국인 남매를 한국인 남매로 바꿔서 뭐 조우진이 분한 마두진이나 마두식, 그리고 그 박진주가 분한 마진주, 요런 것은 아주 적절한 그 각색이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목에서는 좀 더 역사적 사실에 좀 충실했더라면 아쉬움이 있고,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천주교도로서 어떤 인으로서 그 천주교를 또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의리를 중시한 인물이기도 했고 등등 해서 그 탄생에서의 김대건의 신부와는 다른 의미에서 결국에 이제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가서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또 신앙심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잘 산 영화로서 이 영화는 나름대로 또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뮤지컬 영화로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네. 봤고요. 그 노래들도 다 좋았고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고, 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떤 뭐 글을 쓰다 보니까 한 주인공을 쓰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이렇게 전 탄생도 그렇고 이쪽 지금 이 영웅도 그렇고, 저는 둘 다 이제 천주교잖아요. 근데 전 한국 그 대일 항쟁기 때 천주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게, 그 독립운동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이게 그 조선주의 하도 탄압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천주교는 또 이제 빠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중근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잠깐 뭐 안정근하고 안공근 그 동생들이 나왔는데, 그 또 사촌 동생 안명근 뭐 이들이 온 집안이 다 독립운동에 나서거든요. 이 집안 다 뭐 그 천주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한국 천주교의 독립운동은 안중근 일가에서 다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니까 안정근 바로 밑에 동생 같은 경우는 이 백범 김구 선생하고 사돈지간이 되죠. 나중에 백범의 아들이 김신이 있는데, 사실 독립운동가들은 이 큰아들 김인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죠. 이 김인은 아나키스트였고 아주 맹렬한 독립운동가였는데, 아쉽게도 일찍 이제 병사를 하는데, 그 김인과 그 혼인했던 그 안미생이 바로 그 안정근의 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그 안중근 집안은 온 집안이 전부 다 이제 독립운동에 나섰고, 아마 안공근은 그 대라옥지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걸려가지고 아마 감옥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또 나오자마자 또 이제 망명해서 독립운동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안중근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영화가 나온다면은 네. 안중근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그다음 그 일가들 이야기, 이 영화에서 그 안중근의 부인이 상당히 이제 좀 막 이제 남편을 비판하는 걸로 나오는데, 뭐 실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건 사실인 거죠. 뭘 혼자 그 배후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뭘 그래서 옛날 그 매천 황현 선생이 나라 망하니까 자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내가 배설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한 인간들은 다 팔아먹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나라가 사대부를 우대한 지, 선비를 우대한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고 죽는 선비 한 명 없대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자결을 하는 건데요. 그 부인 입장에서 볼 때 남편 그것도 황해도면 나 천대받던 황해도 평안도라 그 천대받던 지역에서 뭘 자기가 나라 망해가 나라가 뭘 해줬다고? 예,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 항상 이 나라는 지배층이 팔아먹고 민중들이 그 나서갖고 되찾은 이제 그런 역사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누가 요 다음번에는 안중근과 함께 그 가족들 이야기도 한번, 소창공원에 그 3명의 그 열자를 모시잖아요. 윤봉길, 이봉창, 그 백정기 3분의 열자를 모시면서 안중근의 허묘를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묘소를 찾으면은 거기 이제 모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교포, 그 중국 뭐 조선족 교포와 안중근이 묻혔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곳까지 제가 다 가봤는데,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일리는 있는 지역인데 뭐 그런 여러 아쉬움도 있고 해가지고 좀 뭐 개인적으로 뮤지컬로는 상당히 재밌게 봤고 안중근 잘 형성화 잘 했다고 보고요. 그 뭐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나중에는 네. 그 전 일가가 독립운동에 나서가지고 사실 뭐 쑥대밭 된 거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지금 현재 우리가 편히 살면서 그런 순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 순국선열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직도 이 조선 총독부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갖다 좀 이제 반성하는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뮤지컬 영화는 또 숙제를 남긴 거죠. 이 뮤지컬 영화는 이제 그 짧지 않은 안중근의 삶 중에서 1909년 10월 26일, 그렇죠? 그 이토히로부미를 총격을 가한 그 사건,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유신 감옥에서 이제 처형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그 생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뮤지컬 영화라는 어떤 장르적 속성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제 그 영화는 또 뭐 이 영화는 역사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적인 어떤 재미, 그렇죠. 오락적 재미도 줘야 된다는 점에서 영화는 충분히 뭐 오락적 재미는 잘 전달한 영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영화는 그 안중근에 대한 새로운 균형 잡힌 인간적인 면모를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고, 반면에 또 역사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그 과제를 남긴, 하여튼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까지 제시한 그런 문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영웅 마치고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